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조이시티 월봉 낙폭 과대 박스에서 추천드렸고요. 4,290원. 정배열 추세 타고 가다가 이탈한 후에 빠르게 하락, 그리고 하락 멈추고 박스를 좀 보여줬죠. 일봉은 월봉에서 봤던 박스, 여기를 이제 쌍바닥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가면 노란색으로, 느리게 가면 초록 화살표로 이렇게 쉬었다가, 추천하고 바로 가는 건 보너스, 눌렀다 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항상 분할 매수 권장 드리고 있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운 좋게 하루 만에 바로 노란색 화살표 흐름으로 하루 만에 19% 상승이 나왔습니다. 파노 발급 기대, 재료는 요거였고요. 파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권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매출이 늘지 않으니까 좋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에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파노 발급은 큰 호재다. 최근에 벨로프가 파노 발급으로 상한가까지 갔죠. 조이시티도 같은 재료로 파노 발급 기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파노 발급 대기하고 있는 게임이 조이시티는 3개가 있고요.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파노 발급이 되면 상한가를 가던가 혹은 20% 정도의 급등, 윗꼬리 정도는 나와줄 테니까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종가 베팅 추천은 오후 3시 20분쯤에 이렇게 드립니다. 3일에는 조이시티 하나 드렸고요. 파노 발급 3개 기대, 스타시드, 캐리비안의 해적, 건십 배틀, 그리고 앞에 보여줬던 차트, 왜 추천했나, 현재의 자리, 이런거 예상 흐름 미리 알려드리고, 또 동영상으로도 따로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톡방이고요. 톡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날짜 뜨죠. 1월 3일 화요일, 1월 3일 화요일 조이시티 추천. 요때 1차 매수 시장가로 하시던가 시외로 매수하시던가 다음날
시초에 1차 매수하던가 이후에 음봉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상세 양식을 드리고 있고요. 상세 양식은 목표가 다 드리고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위에 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차트 위치, 그리고 재료 일정, 그 다음에 재무, 또 부채, 유보율, 위험 요소, 이런 것들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하면 위험한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때 무한 추매해라, 마냥 기다려라, 이런 책임감 없는 리딩은 결코 하지 않고요. 하락하면 중요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반드시 하는 리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포지션인 경우에는 예외로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개는 단기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양식을 보고 가이드대로 대응하시면 수월하죠. 조이시티 이렇게 큰 W 노리면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19% 상승, 지금 12%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121선 안착을 했죠. 4,600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4,600원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또 요쯤 밑에 빠지면 아직 판호 발급이 된 게 아니거든요. 발급 기대감만으로 지금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후에 빠지게 된다면 또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기다리면 게임 셋 중에 하나는 발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발급 나왔을 때 또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4,600원을 지키면 좀 더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이탈하게 된다면 좀 횡보를 보여주다가 뒤늦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 평단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넘어가면 손절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조이시티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빠진다,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판호 발급에 실패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이탈마다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루닛, 10월에 추천하고 계속 반복 추천, 최대 65% 상승 나왔고요. 오늘도 5% 고가 찍고 빠졌는데 요 추세 박스 참고하셔서 추세 박스 하단 노란색까지 또 밀리는 거, 이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3만원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 3만원 정도를 지키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유지가 되는 채로 추세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계속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탈하게 된다면 요 노란까지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도 돌파 매수하다가 물렸으면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요때도 돌파 매수하다가 물리면 여기까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지게 된다면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빠지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추매를 한번 하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요 추세를 이탈하고 또 침체 구간이 나와도 당연한 거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는 넉넉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관련주죠. 최근에 중국 입국이 좀 느슨해지면서 박스 돌파가 나왔었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가 있다. 2,800원 정도 여기 손절가 드렸고 이탈 없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최대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랑만 생각하지 말고 초록을 기본 대응으로 하시면 멘탈 관리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 더욱더 극대화되는 흐름이 자주 나오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항상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남들은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하던가 추가 매수를 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손절하고 또 올라가는 거 구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손절가 체크하시고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홀딩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예상 흐름 보면서 이 가이드 내에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2,800원을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하시고 혹은 손절을 하지 못했다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손절가 이탈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건데 손절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던 거는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많이 걸리니까 공항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코로나 확진이 확인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입국을 또 방역을 강화했죠. 그 뉴스 때문에 한번 밑으로 출렁했는데 오늘은 해외 자회사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하면서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면세점이나 이런 게 당분간 또 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업황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조이시티 수익 인증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있고 SAMG 엔터도 있고 어제는 다이아님께서 3년치 수익 인증을 해주셨죠. 9억 5천 정도 수익 난 거.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걸 꾸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절할 때도 크게 손절하시고 먹을 때도 크게 먹고 이게 수백 수천 번의 매매를 통해서 쌓아 올린 결과물이지 결코 한 종목 몰빵해 가지고 먹은 게 아니니까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난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카페에서 다이아님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이아님 리딩 후기나 상세 수익 인증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유료방에서 1억씩 상패당하고 하셨던 초보분인데 저랑 같이 몇 년 동안 꾸준히 같이 하면서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멘탈도 강해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극도 주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수익 인증하면서 그리고 후기도 남겨주면서 다른 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장중 상한가 종가는 13%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계속 큰 박스에 이제 이렇게 박스로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 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반응을 보였고요. 줌인터넷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5% 종가 4% 얘도 정석 반짝. 모아데이터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9% 종가 5% 정석 반짝. 오픈베이스도 데이터 관련주 7.4%였고 고가 10%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다음 화해약품 7.3%. 감기약 대란으로 계속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 얘도 고가 12%, 종가 6% 반짝. 다음 바이온 시에 6.6%였고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3% 반짝. 화장품을 10만개 판매했다. 다음 일동홀딩스 시에 5.6%, 조코바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으로 고가 7%, 종가 3% 반짝. 일동제약도 비슷하고. 다음 DYD 5%,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계속 화장품 관련주죠. 고가 6%, 종가 1% 반짝. M게임 나이트 온라인 사상 최대 월 매출을 기록했다. 시에로 4.8%, 고가 7%, 종가 3%. 다음 콤텍 시스템 시에 4.5%. 데이터 관련주고 금 관련주기도 합니다. 오늘 엘컴텍이 크게 반응을 보여줬죠. 얘가 장중상한가까지 갔다가 15% 마감.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호재가 붙을 때마다 이렇게 바닥에서 크게 튀어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크게 상승 마감을 한 게 데이터 솔루션이랑 콤텍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 다 반짝입니다. 반짝. 이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만약에 보유 중이었다면 이런 윗꼬리 남기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위에서 좀 매도하는 대응을 신경 써줘야 되겠죠.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건설 관련주 2일에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 그리고 오늘도 부동산 규제 해제 기대감으로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동부건설우, 금호건설우, 일성건설, 신원종합개발. 다음 메타버스. 정부가 메타버스 포함한 신기술을 규제 개혁한다. 이에 웨이버스가 상한가 같고, 맥스트, 에이트원, 가온미디어, MP. 다음 드론 관련주 한컴미드, 제이시언 시스템, KSP, PC디렉트, DTNC, 네온테크. 한컴미드는 상한가까지 갔고요. 다음 데이터 관련주 전일 시외 상승이었고, 데이터 센터 개발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데이터 솔루션이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크게 반짝 마감을 했고요. 콤텍 시스템, 모아데이터, 줌인터넷, 오픈베이스. 다음 금 관련주 금값이 6개월 고점 도달. 올해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다. 콤텍 시스템이 데이터 관련주기도 한데 금 관련주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 금 관련주 대장은 엘컴텍이죠. 엘컴텍도 크게 반짝을 했고, IT센. 다음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관련주 PGA전자, 진시스템, 퀀타매트릭스. 퀀타는 오늘 차세대 암 진단지표 개발을 성공했다는 개별 뉴스도 있었고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BL, 크리스탈 지노믹스, FDA 관련해서 일동그룹주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조코바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을 했죠. 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성공 가능성. 치매 관련주기도 하고 치매 쪽으로 호재도 계속 쌓여있고. 다음 반도체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지원을 나섰다. 투자세 공제를 25%로 확대를 하면서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음 감기약 관련주 제일파마홀딩스, 텔콘, FR제약, 화일약품, 감기약 대란으로 반복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게임 관련주 영화 드라마에 이어서 게임까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이시티 추천하고 하루 만에 19% 급등 나왔고요. 파노 발급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들이 많이 있죠. 조이시티는 3개나 승인 대기 중이고요. 다음 개별 상승 종목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낙폭과대 반등 나왔고, 옵티코는 신규 상장주 이유 없이 파동 나오는 거고, 고려시멘트 시멘트 업계 2개월 만에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 1톤당 11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점 관련주 추천하고 눌림 15% 수익 나온 종목. 오늘 상승 이유는 자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음 1월 4일 시간의 특징주 삼부토건 상한가.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부동산 규제 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삼부토건도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네요. 월봉은 역배열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는 자리고, 일봉도 최근에 역배열로 밀리고 있고요. 일단 여기를 끊고 올라서야 되겠죠. 기존의 지지였던 1300원 1300원이 여기 지지였고, 다시 1300원이 저항이 됩니다. 여기 위로 종가상 안착을 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장기 입형과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입형으로 단기 저항을 확인하시면 되고, 최근에 계속 5일선 회복 못하고 끌려 내려간 상태,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61선 가격 1440원까지. 다음 휴마시스 상한가.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에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는 타점에서 같은 타점 여기서 추천드렸고, 경영권 분쟁으로 90% 상승. 이후로는 또 역시 이때 크게 빠졌던 것처럼 뒤에 크게 빠졌죠. 월봉은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 하단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 일봉 이때 역배열 끊을 때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처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역배열 끊으면 매수해라. 끊었을 때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손절을 여기로 잡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쭉 밥을 먹었고, 이후로는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18,100원 정도 여기를 지키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여기도 끊어야 되겠죠. 이때처럼 살짝 끊었다가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결국에는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또 반등 주고 한 번 더 위에서 박스 주다가 또 박스 하단 이탈하고 481선을 이탈하면서
주르륵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짜 반등을 주면서 하락이 나오는 패턴, 이전과 동일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여기도 올랐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고 빠지는 형태로 또다시 올라오다가 또 가짜 반등 주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계속 가짜 반등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6,000원 481선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또 단기 입형,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입형 넣어볼게요. 단기 입형 5일선부터 일단 회복 안착을 해야 되고요. 13,900원 정도. 그 다음에 11선 또 위에 다 깔려있죠. 5일선, 11선 1차, 2차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11선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요때처럼 이렇게 역배열을 끊는 자리가 나와요. 요때도 11선 회복하면서 좀 역배열을 끊는 자리가 나오는 구간이 있었죠. 이때와 동일하게 미래에도 11선을 좀 더 주요하게 보면서 반등 타점을 노려봐야 되겠네요.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고, 같은 이유로 또 전고점 돌파를 단기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앞에 말했듯 가짜 반등 조심하면서 큰 파동을 주의해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네요. 기존의 저점 구간이었던 11,000원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파동을 잘 생각하고 가짜 반등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크게 오르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든 천천히 빠지든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 다음 SM 라이프 디자인 8%, 카카오 엔터, SM 엔터 인수 관련해서 월봉은 크게 박스고요. 4,000원 부근에서 많이 걸렸고, 밑에는 1,000원 정도.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부딪힌 자리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튀었다가 빠졌고, 여기서 장기 입형 돌파하고 아바타2 기대감, 아바타2 영화 개봉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 이탈하면서 재료 소멸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빠르게 나오고 개봉했지만 반등 실패했고요. 이건 저도 여기서 2,5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신규 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을 하면서 손절이 된 상황이네요. 이렇게 빠지면 단기 입형을 또 넣어보고 5일선 회복하는 타점을 잘 봐야 되겠죠. 5일선을 회복했던 게 두 번이 있네요. 오늘은 11선까지 같이 회복, 11선을 처음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면 그 이후에 5일선이나 11선을 처음 회복하는 타점을 주요하게 잘 봐야 된다. 또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2,540원까지 올라가면서 61선, 21선을 동시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걸 또 종가상 지키고 안착을 해주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자, 종가상 2,500원 위로 마감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2,500원은 장기 입형이 모여있는 맥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가 2,180원 이탈하면 계속 힘이 없이 빠지게 되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게 되니까 요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다음 SMCNC 얘도 같은 이유로 3.5% 상승.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는 자리고, 2,000원 후반대 2,9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크게 빠질 수가 있는 자리네요. 일봉 61선 걸치고 시간외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 3,500원 정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장기 입형 넣어서 이제 3,500원 전고점이 장기 입형이 모여있는 자리네요. 장기 입형이 3,400원, 3,550원 정도, 여기 가장 강력한 저항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쌍바닥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 돌파 실패하면 또다시 내려오면서 계속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3,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TS 인베스트먼트 7.3%. 오늘 뚜렷한 뉴스는 없고, 과거에 코츠 23년 상반기에 상장 추진 목표, 그리고 아밀로이드 솔루션도 상장 추진, 투자한 회사가 상장을 한다. 이에 250억 수익이 예상된다. 회수 기대감. 월봉은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면서 또 쭈룩 내려왔고, 과거처럼 이렇게 역배열을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줘야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역배열로 힘이 없는 자리. 일봉은 최근에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1,700원 이탈하고 박스 이탈, 그리고 최근에 저가도 이탈하면서 신저가 한번 만들었고, 근데 다시 올라오긴 하면서 이전에 신저가 가격은 회복, 다시 1,700원 위로 올라와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1,75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도 1,700원 위로 안착을 하고 유지를 해주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박스 상단 1,900원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 위로는 121선 또 가깝게 강력한 저항대 있고, 그 위로는 기존의 지지였던 2,100원,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IS 동서 5.3%. 2차전지 재활용 업체 TMC를 2,000억원에 인수를 했다. 인수 호재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고, 월봉은 쌍봉 이탈한 다음에 기존의 저가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역배열 좋지 않은 흐름이고,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최근에 저가 25,500원 이탈하면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물렸더라도 비중 축소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 추세선 3개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박스였던 3만원 돌파도 중요하고요. 다음 신규 상장주 신스틸 5%.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상장하고 쭉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당연한 급락, 급등 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가짜 반등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단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제자리까지 5,000원대 6,000원대까지 빠르게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저가 7,590원 1차 지지, 그 다음 상한가 시가인 7,100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고 7,1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 1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한가가 나와도 당연한 자리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가짜 반등 조심하시고. 코콤 5% CCTV 관련주고 드론 관련주기도 하죠. 최근에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드론 이슈로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은 만원, 여기서 저항 4번 정도 맞고 떨어졌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 큰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 드론 이슈로 3일 연속 급등이 나왔고 쭉 빠지다가 481선 5,800원에서 반등을 성공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고점 박스, 그리고 윗꼬리 저항 7,600원 보면 되죠. 중간 저항대는 7,000원 보면 되겠고, 이제 파동이 큽니다. 5,800원 지키면 계속 이렇게 큰 파동 내에서, 큰 박스 내에서 반복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고, 5,8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때도 크게 올랐다가 박스 주다가 결국 쪼로록 천천히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동이 더 커진 자리잖아요. 파동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픕니다.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든 크게 하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단기에 지금 단기 9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800원 이탈 시에는 아주 아플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다음 샤페론 5% 아토피 치매 관련주고요. 신규 상장주, 상장하고 좀 흔들다가 여기 지키고 반등 이후에 또 이탈이 나오고 쉬어가다가 역별 끊고 박스 돌파 빼꼼하고 시간으로 또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전고점 윗꼬리 전고 만원, 또 저항은 이렇게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 개의 윗꼬리도 작은 약한 저항이 되긴 하죠. 이제 추세는 이렇게 타고 있고요. 이제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동시에 21선 이탈하면서 좀 침체 구간이 나오는 자리고, 기존의 박스 수평 지지 이렇게 두 개도 뒤에 지지로 보시고요. 여기 다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빠르게 빠지면서 큰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탈 시에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덕신하우징 건설 관련주고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규제 완화 관련해서 현재 역배열에 갇혀 있고,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 빠지고 있는 자리. 1,900원
21선 정도 회복하면 역배열 돌파가 나옵니다. 시간으로 일단 1930원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19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다음 장기평 저항대 2050원 정도, 2100원 정도, 그 다음 주요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크게 빠지고 있는 자리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3일의 저가 1720원 이탈하면 또 살짝 올라오다가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더 크게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경계하시고, 다음 지지가 1600원, 1420원, 중간으로는 15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성창기업 지주 4.6%, 그린벨트 해제 호재로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빠졌고, 다음날 10% 또 반짝, 시간으로 2255원까지 올라왔고요. 481선 가격이 2230원. 여기 위로 종가상 딱 안착을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 2100원 이탈하면, 2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갭 하락 구간이 있죠. 밑꼬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갭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1900원까지 빠르게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SG세계물산도 동일하게 그린벨트 해제로 급등이 나왔었죠. 이틀 연속 19%, 다음날도 19% 반짝 나왔고, 이때도 그린벨트 해제 거론이 되면서 이재명이 이때는 거론을 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반짝하고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이번에는 원희룡이 그린벨트 해제 언급을 하면서 크게 반짝이 나왔고, 역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시간으로 3.4% 상승, 2.7%입니다. 2.7% 상승이 나오면서 640원까지 올라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그 다음 SGNG 같은 그룹주죠. 얘는 9%밖에 반짝하지 못했고 1800원 여기 121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이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네요.